엄마, 내 아빠는 누구야? 난 도대체 누구 딸인 거야? 양평 별장 2층. 같은 시간, 같은 불빛. 한쪽 다리를 끄는 그림자. 엄마는 저 남자랑 도대체 무슨 사이인 거야? 영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설마 나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만약 저 남자가 엄마의 내연남이라면, 만약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면, 아니야, 아빠는 아빠야. 하지만 의심은 불빛보다 오래 남는다.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진실이 드러납니다. 혈연의 비밀, 그리고 해결사의 추락.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다음날 오전 이지혁의 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병원 대리 접수 기록, 지혜안 법률사무소 경유 표지, 양평 발신, 팩스 시간표. 모든 선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팔짱을 끼고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정, 시간대 다시 확인해봐. 비서 수정이 노트북을 두드렸어요. 7월 21일 오후 3시 47분 양평에서 병원으로 팩스 발신. 같은 날 오후 4시 15분 회색 세단이 병원 주차장 진입. 오후 4시 38분 의무기록실 방문 기록. 28분 차이. 지역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팩스 보내고 직접 현장 확인한 거야. 이건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야. 그때 문이 열리며 이지환이 들어왔습니다. 형, 은호 누나랑 영라 데리고 왔습니다. 뒤따라 은호와 영라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앉으세요. 지혁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자 지혁이 서류를 펼쳤어요. 정리하겠습니다. 2층 남자는 단순한 내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사건을 정리하는 해결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결사요? 은호가 되물었습니다. 네, 사고 처리, 서류 조작, 언론 무마까지. 이 사람이 고성희 이사장님 뒤에서 모든 걸 정리해온 것 같아요. 지혁이 서류를 한 장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한우진 씨 수술 기록이 대리 접수됐어요. 대리 접수 47번 내부 코드로 관리된 건데 법률사무소 경유 표기가 분명합니다. 둘째, 팩스 발신지가 양평 서재예요. 발신 시각과 병원 방문 시각이 28분 차이입니다. 셋째, 회색 세단 번호판 앞자리가 37호로 보입니다. 15년 전 뺑소니 사건 기사 속 차량과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영라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은호 누나 친아버지 사고를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황상 연결고리가 너무 많아요. 지혁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비에서 주운 소매 단추 사진이었어요. 이 단추 뒷면에 47 각인이 있었어요. 대리 접수 코드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오빠 수술까지. 네, 관여했을 개연성이 큽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혁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증거로만 말합니다. 감정 싸움은 나중에 하세요. 우선 이 사람의 정체부터 확실히 잡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영라는 지환을 따로 불렀습니다. 병원 뒤편 작은 벤치였어요.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빠, 왜 영라야? 영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하고 싶어. 지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영라야, 내가 정말 아빠 딸인지 확인하고 싶어. 엄마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잖아. 영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층 남자가 엄마 내연남이라면 혹시나. 영라야. 지환이 영라의 말을 끊었습니다. 결과 나오기 전까지 그 누구와도 싸우지 마. 증거로만 말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검사를 하는 거야. 증거를 만드는 거지. 영라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지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비공개로 진행하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형한테도. 왜? 결과 나온 다음에 형한테 보고하는 게 나아. 지금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야. 영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오빠. 그리고 영라야. 지환이 영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박진석 선생님은 내 아버지야. 그건 변하지 않아. 영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고성희는 집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 대리 접수 47번 기록. 고성희는 그 서류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가루처럼 잘게 찢어 휴지통에 버렸어요. 영라야, 넌 몰라도 돼. 고성희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영라 동선 체크해. 별장 근처 얼씬거리면 바로 보고해.
그리고 한우진 상태 급박하다고 은호한테 흘려. 은호 발 묶어야 해. 지금 당장. 고성이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너를 지켜온 사람이야, 영라야. 네가 알 필요 없어. 30분 뒤 은호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습니다. 한우진 환자 상태 급변. 즉시 귀원 바람. 마이너스 의무기록실. 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빠. 은호는 가방을 집어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틀 뒤 이지혁과 은호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정비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은호가 물었습니다. 네, 회색 세단이 비공식 수리를 받은 곳이래요. 지혁이 정비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했어요. 사장님 계세요? 중년 남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작년 7월에 회색 세단 수리하신 거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번호판 37호로 시작하는 차량이요. 사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기록에 없는데요. 현금 결제하셨죠? 지역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압박이 느껴졌어요. 감시 카메라 CCTV 영상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사무실 한쪽에 오래된 모니터가 있었어요. 사장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작년 7월 23일 영상이에요. 화면에 회색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차가 정비소 안으로 들어오고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확대할 수 있어요? 지역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사장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남자의 손목 부분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정장 소매에서 은빛 문양의 커플링크스가 스쳤어요. 이거, 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때 로비에서 봤던 그 문양 같아요. 맞아요. 지역은 휴대전화로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사장님, 이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도장면 보수해달라고 했어요. 긁힌 자국 지워달라고요. 사고 난 거예요? 글쎄요. 자세히는 안 말하더라고요. 현금 주고 가더라고요. 지역과 은호는 정비소를 나왔습니다. 대표님, 저 사람이, 네, 2층 남자의 가능성이 높아요. 사고 흔적까지 지운 거예요. 은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제 친아버지를,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성은 높아졌어요. 지역은 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끝나요. 3일 뒤 영란은 지환과 함께 작은 검사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공개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영라야, 준비됐어? 지환이 물었습니다. 영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어떤 결과가 나와도 괜찮아. 지환이 문을 열었습니다. 검사실 안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인된 하얀 봉투. 그 안에 진실이 들어있었어요. 여기서 열어볼까? 아니면 여기서 볼게. 영라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영라의 눈이 결과란을 향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박진석과 박영란은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확인됨. 영라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아빠. 영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빠가 진짜 아빠였어. 지환이 영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영라야,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아빠. 의심해서 미안해. 영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안도와 죄책감과 분노가 뒤엉킨 눈물이었어요. 오빠, 이제 알았어. 영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의심의 초점은 엄마야. 그리고 저 해결사. 이제 그 사람들만 남았어. 영라는 집으로 돌아와 아빠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들어와. 박진석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영란은 방 안으로 들어가 아빠 앞에 섰습니다. 아빠, 너 검사했어. 박진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검사? 친자 확인 검사.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라야, 결과 나왔어. 99.99%. 아빠가 내 친아버지 맞아. 영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심해서 미안해, 아빠. 엄마가 너무 이상하게 행동해서. 양평 별장 2층에 남자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의심했어. 박진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라를 안았어요. 괜찮아, 영라야. 박진석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알고 있었어. 네가 내 딸이라는 거. 아빠. 하지만 확인해줘서 고마워. 이제 아빠도 마음이 편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양평 별장 2층이었습니다.
해결사는 창문 너머로 어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했지만 그는 묵묵히 서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고성이었죠. 여보세요. 이제부터 선을 지켜. 고성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라가 내 주변을 캐고 있어. 이제 네가 나서면 안 돼. 조용히 있어. 하지만 이사장님, 제가 지금까지 한 건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이제는 끝이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나도 연락 안 할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해결사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었어요. 끝이라고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5년을 바쳤는데 이렇게 버리는 거야? 그때였어요. 현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발소리였어요. 해결사는 재빨리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처리하러 온 것 같았어요. 돌아갈 다리는 없어. 그는 가방에서 오래된 무전기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양평 별장 금고 열쇠도 함께요. 다 말하겠어. 전부 다. 해결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틀 뒤 밤 박진석은 휴대전화를 받았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진석 선생님이십니까? 쉰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 누구십니까?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성희 이사장님에 관한 일입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모든 건 그 여자가 시켰습니다. 15년 전 사고도 한우진 씨 수술 기록도 전부요. 박진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서 만나요? 내일 밤 9시 양평 별장 뒤편 창고로 오십시오. 혼자만 오세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진석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서재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박진석은 경호팀 호출 버튼 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순간 증거가 사라질 것 같았어요. 이제 끝낸다. 다음 날 밤 양평 별장 뒤편 창고 앞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해결사가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벗은 얼굴, 한쪽 다리를 질질 끄는 보행. 선생님 오셨습니까? 해결사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팩스 원본입니다. 차량 사진도 있고 현장 녹음도 있습니다. 박진석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겁니까? 버림받았습니다. 15년을 바쳤는데 쓸모없어지니까 버렸어요. 해결사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성희 이사장이 시킨 일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 전 뺑소니부터 지금까지.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세요. 그때였어요.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만남을 막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해결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문이 열리면 진실이 밝혀진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해결사의 증언, 그리고 그림자의 정체가 다음 화에서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화려한 날들, 진실의 막이 오릅니다.